37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먼저 처음이니까 이 공인중개사법은 원칙적으로 시간표 배정이 3시간입니다. 다른 과목은 4시간이죠?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1시에 마치는데 뭐 조금 진도가 안 끝나거나 하면 더 할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3시간이라고요. 그래서 뭐 1시 반 이후에는 약속 정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예, 다른 과목은 4시, 2시까지 하죠? 네. 그러면 37페이지 보시고요. 오늘 프린터 내드리는데 이게 1년 동안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중요한 핵심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가급적인 프린트를 많이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암기하는 걸 계속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1년 걸 다 드렸고, 물론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이론은 1년 동안 암기할 거 전부 다 합니다. 이것만 암기하면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공부하면서 한 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페이지 1번에 시험제도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의의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중고등학교 시험에는 의의를 시험에 내죠. 그럼 좋은 말 적으면 답이었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딱 법조문에 있는 것만 나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거의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2번 시험 시행기관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험 시행기관은 결론 적어놨네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란 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그 다음에 6개 광역시장,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우리 특별자치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자치시장은 지금 현재는 지워야 됩니다. 특별자치시가 세종시죠, 세종시. 지금 현재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세종시장이 자격증 주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 도지사가 줍니다. 아직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포함이 되겠죠. 올해까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자격증 주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 도지사가 준다고요. 자, 그래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는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이다. 그리고 자격증도 시도지사가 현재 교부하고 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도 논란의 여지가 없고 단순히 암기하면 되니까 그냥 책 보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단원별로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재 중심으로 봅니다. 38페이지 양가로 2번. 원칙 시도지사인데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29번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28회인데 29번인 이유는 15회 추가 시험이라고 해서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래서 29번 시험을 실시했는데 모두 시도지사가 시행했고 한 번도 장관이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즉 장관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됐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장관도 시행할 수는 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려면 미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미리 거쳐야 됩니다. 시험에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할 수 있으며 시험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의 주무부처를 할 수 있다. 뭐 3번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양가로 3번 시험의 위탁입니다. 원래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위탁할 수 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기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위탁을 한 때는 위탁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 주의해놨는데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응시 자격입니다. 2번. 제가 처음에 아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응시 자격 말했죠. 오직 응시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자격 취소되고 3년, 부정행위 5년,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시험 볼 수 있다. 외국인이든 교도소에 복역 중이든 파산 선고 받았던 신용불량자든 모두 시험은 볼 수 있다.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못 보는 경우는 38페이지 맨 밑에 자격 취소되고 3년. 자,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 3년짜리 46번에 보면 암기사항 내드린 프린트 46번에 3년짜리 15개 정리해 놓았고요. 동그라미 5번에 있죠. 동그라미 5번. 찾았습니까? 46번에 동그라미 5번이 자격 취소되면 3년간 공인 결격 사유, 이 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동그라미 2번 부정행위 하면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당의 시험 시행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의 시험 시행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입니다. 처분일로부터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무효 처분일로부터 우리 책에 시험 시행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분일로부터 아까 제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 다운받으라고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법조문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자, 암기사항 프린터 41번에 있습니다. 41번. 4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부정행위 하면 무효 처분을 하고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암기사항 4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자, 그래서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하면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의 실시인데 39페이지 양가로 1번 구분 실시입니다. 원칙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양가로 2번 양가로 1번에 구분 실시해야 되는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을 볼 수 없다. 원칙은. 근데 예외 양가로 2번 동시 실시 1, 2차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고 예외. 구분을 하는데 동시에 시행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시험은 모두 예외적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1차 시험 불합격자의 처리입니다. 1차에 불합격해도 2차 시험을 볼 수는 있어요. 같은 날 동시에 보기 때문에. 근데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는 합격하면 그 2차 시험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채점해요, 안 해요?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는 합격하면 2차를 채점하냐고 안 하냐고요? 채점을 합니다. 컴퓨터가. 하지만 효력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태어나서 처음 공부를 하신다면 1차 위주로 예습 복습을 하는 게 좋겠죠? 1, 2월 이번 달에는 특히 민법이 공부할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민법은 한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1960년도 시행됐기 때문에 일본식 한자로 되어 있어요. 법률행위 이런 말 자체가 지금 한글이 아니라고요. 통정의 표시. 저도 처음에 민법을 공부하면서 제가 어릴 때 통정하다가 구속됐다 이런 뉴스는 많이 봤어요. 그때 통정은 바람 피우는 거예요. 정을 통했다고 해서. 근데 민법에서 통정은 서로 짜고 이런 뜻이죠. 그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민법은. 그 민법 위주로 예습 복습을 많이 하시라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1차 불합격하면 소용없다. 2차 합격해도. 근데 2차는 불합격하고 1차 합격하면 그 다음 회의 시험에 2차만 보면 되죠.